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언비어의 PD 김예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호수 연출한 박소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게이다. 그냥 거기 앉아주세요. 갑자기 혼란이. 실제로는 그렇게 바꾸시면 안 되고. 네, 다큐게이다의 수혁 연기했던 김주현주입니다. 제가 화장실 다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저 다큐 게이다에서 인터뷰한 채윤 역할 맡았던 강채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우 연출한 심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보통의 하루를 연출한 김주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앞에 계신 6분께 먼저 하나씩 질문 드리고 나서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지 프로듀서님께는 이제 이 작품을 어떻게 보니까 기획도 하시고 촬영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기획을 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영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건 여성 영상인 네트워크 푸푸푸라는 그 여성 영상인들이 모이는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영화를 같이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영화를 만들게 됐고, 지금 감독님은 캐나다에 계셔가지고 지금 카톡으로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네, 캐나다에서 지금 영화 작업을 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일단 푸푸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성 영상인들이라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현장에 가면은 여성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게 풀어 말하자면은 영화 혹은 영상 현장은 굉장히 뭐 지금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도제식이고 또 수직적이고 굉장히 남성주의적인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여성 영상인들에게는 다른 여성 영상인들을 만나고 싶은 욕구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영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프로듀서님께서 옆에서 뭐 이렇게 막 치고 계시길래 뭐 할까 궁금했는데 감독님과의 카톡으로 캐나다에 계신 감독님과 카톡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으셨다는 거, 궁금증이 풀렸고요. 네, 박세영 감독님께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완성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호수는 별로 거창하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그 학교에서 팀플을 하다가 원래 연출 맡았던 친구가 못하겠다고 해서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그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이라 소문이 들어버려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욕탕만 이미 섭외가 된 상태여가지고 목욕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최대한 짧게 만들어봤습니다. 사연이 굉장히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큐게이다의 두 분 배우님께는 일단 시나리오 받고 어떤 인상 받았고 맡으신 캐릭터를 위해서는 좀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영준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데 호수 저 되게 재밌게 봐서 근데 이렇게 잘하세요. 다큐게이다는 이제 한재희 감독님과 이제 원래도 친분이 있었는데 이런 걸 썼는데 한번 볼래? 해서 봤는데 되게 유쾌하고 경쾌 유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재밌다. 그럼 너 할래? 그래서 좋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 또 좋아하는 광민규 배우 형이랑 또 같이 알고 지낸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작품은 처음이었어서 또 반가웠고 리딩을 통해서 이렇게 더 재밌게 촬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즐겁게 준비부터 촬영까지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 탈색은 그 촬영을 하루 안에 다 했는데 그 아침에 새벽에 검은 머리를 먼저 찍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식사하실 때 빨리 미용실에 가가지고 탈색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맞춰 찍었던 네, 그렇습니다. 강채윤 배우님. 저는 남궁선 감독님 힘을 낼 시간을 찍고 있을 때 그 제이 감독님이 조 감독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되어가지고 너 내가 사부작을 썼는데 함께하지 않겠니? 하셔가지고 시나리오를 받게 돼서 감사한 마음으로 연이 닿아가지고 하게 되었고 처음에 시나리오를 이렇게 딱 봤을 때 기자네 약간 딱 엄청 전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친구네. 그래서 처음에는 대사량이 맞네 이 생각이 되게 좀 신이 났었고요. 대사가 많아서 신이 났고 첫 번째 인사 그다음에 다시 또 읽어보니까 어찌됐든 앞에 있는 그 영혼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너무 수동적이기만 한 취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취재하는 사람으로 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봤는데 저는 그날 거의 처음으로 엄청 떨었거든요. 저는 사실 엄청 떨고 긴장하고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닌데 무슨 기억나시죠? 제가 무슨 발자국 것처럼 손도 엄청 떨리고 그래서 인터뷰 중간 장면 보면은 제가 손을 엄청 떨어요. 아무렇지 않게 저 샤브샤브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손을 엄청 떠는 걸 발견하고 떨렸구나 이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그런 신기한 현장이었죠. 너무 절 많이 다독여 주셨던 감사합니다. 네, 심혜 감독님. 왜 이걸 네. 만들었는지. 네, 어떻게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이렇게 완성하게 되셨는지. 아이디어는 일단 제가 좀 학창 시절에 은우처럼 좀 운동 좋아하고 제가 매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까지 항상 약간 막 체육부장 이런 거 하고 약간 운동 교과 우수상 받고 그런 운동만 좋아하는 그렇다고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냥 운동 체육부장 하고 맨날 나서서 체조하고 그래서 화장 이런 거 안 하고 그런 애였어서 그런 걸로 한번 이야기를 써보자 해서 쓰게 됐고 만들게 된 이유는 그 앞에 이렇게 은호 시작할 때예요. 아니 선후배라서요. 그 SS 필름이라고 좀 크게 박혀 있는데 그게 거창하지만 그냥 숭실대학교고요. 숭실대학교에서 2학년 되면 영화 찍을 수 있는데 2학년 돼서 좀 거창하게 찍은 영화입니다. 네. 2학년 때 찍은 영화라는 사실 김주영 감독님께도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하는 얘기라서 또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항상 영화를 만들었는지 여쭤보시면 매번 하는 말이 있는데 약간 제가 한 영화 만들기 3, 4년 전부터 약간 삶의 의지가 좀 많이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약간 허무하기도 하고 태어나가지고 나의 의미도 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약간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는데 나는 우주의 먼지일 뿐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낙관적 허무주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먼지지만 그럼에도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랑 떠오르는 해를 바라볼 수 있고 같이 술도 마시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게 인생이다라는 거를 보고 그러니까 영상을 봤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도 한 2, 3년 동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지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근데 이 영화를 만들면서 허무주의에 다시 빠질 뻔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비가 하루 만에 얘기라서 다 야외에서 촬영을 했는데 비가 와서 2번인가 밀리면서 스태핑도 다시 하고 이러면서 허무주의에 다시 빠질 뻔했다가 또 끝나고 나니까 옆에 있는 같이 도와준 친구들과 사람들 덕분에 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이런 걸 경험했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으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뭘 할까? 그럼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GV를 또 하게 되고 네, 그런 좀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데요. 예, 관객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앞쪽부터 해서 제가 뒤로 이렇게 나갈게요. 맨 앞줄에 계신 분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영화 정말 재밌게 봤고요. 전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다큐게이다에서 배우분께서 결국에는 샤브샤브를 잘 드셨는지 또 남자친구는 안 삐지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그 가장 보통의 하루에서는 두 주인공이 혹시 남김을 당한 건지 아니면 남김을 선택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채영 배우님부터 말씀 주시죠. 그런 귀여운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자면 샤브샤브는 먹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그렇게 많이 아니 삐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삐지는 사람이니까 저 인터뷰 속 채은이가 저렇게 얘기를 했을 거기 때문에 삐졌을 것 같고, 근데 또 저 속에 저 아이는 정말 명랑하잖아요. 물론 저도 좀 명랑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 아이의 그 바이브로 이제 남자친구랑 잘 화해해서 샤브샤브 먹을 것 같고요. 그리고 먹으면서 조금 좋은 인터뷰 오늘 나눴다고 얘기 나눌 것 같아요. 남자친구한테 오늘 내가 뭐 전부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내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김 배우님. 그 약간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김을 당했을 수도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남김을 선택했을 수도 있고 사실 남는다라는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둘은. 그래서 질문에 완벽한 답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기 전에 그 김최웅준 배우님께 하나 궁금한 거, 광민규 배우님 처음 작업한 건데 그건 좀 아는 사이가 연기할 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처음 하는 연기였기 때문에 그런 연기 현장에서 호흡을 맞추는 부분이 좀 어렵진 않았을까 그것도 궁금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아, 네.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연기를 같이 하는 바이브가 맞는지 안 맞는지. 처음 뵙는 분이어도 좀 그런 게 잘 맞으면은 재밌게 잘 촬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오래 알고 지냈어도 이 사람이 이렇게 연기하는구나 하면 그러면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네, 네, 그렇습니다. 광민규 배우님을 돌려가지고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까 뒷줄에 손 들어주셨죠? 예,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작품 중에서 본 영화들이 많아가지고 안 올까 했는데 우리 배우님이 시간 되면 놀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놀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김신기 배우님은 저 부천에서 뵀었거든요, 영화제에서. 그리고 그 영화제에서 오리 배우님도 뵈가지고 제가 오늘한 그 작품 다시 보려고 다시 왔는데,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대구에서 오리 배우전 할 때 보려고 대구까지 내려가서 그 영화를 봤거든요. 보고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그 엔딩 크레딧에서 그 숭실대학교 그 작품이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작품들이 이제 조금 상영을 했었는데 그 오리 배우님도 숭실대학교에 있으신 걸로 알고 해서 서로 같이 이렇게 배우로 감독으로 이렇게 작품 만들면서 서로 이제 품앗이처럼 이렇게 도와가면서 이렇게 찍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캐스팅 하실 때 그런 게 좀 이렇게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알게 돼서 이렇게 캐스팅하기 쉬워지고 그런 게 있어서 캐스팅을 하시게 된 건지, 방혜인 배우님도 다른 작품으로 이렇게 부천에서 뵀었는데 그 캐스팅이 어떻게 하게 된 건지 하고 은우란 이름을 어떻게 쓰시게 된 건지 캐릭터 이름 쓰시게 된 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일단 아까 제가 소개할 때 까먹었는데 저쪽에 저희 우리 선배님이 오우리 배우님께서 와주셨거든요. 네. 네, 소개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 제가 어젯밤에 제가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 여기도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 어젯밤에 이렇게 누워서 있으면서 은우를 이렇게 학교 말고 외부에서 GV 하는 게 처음이라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다 같은 학교 출신 배우들이니까 캐스팅 관련해서 여쭤보시면 말해야겠다 하고 계획하고 잤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들어와서 다행이고요. 일단 은우를 쓰고 주변에서 저한테 연기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담당 교수님들도 딱 뽑자마자 그냥 혜인아 너가 연출할 거지?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애초에 그럴 생각은 없었어서 제 역량이 그게 안 돼서 하나만 집중하자. 그래서 연출을 바로 하기로 하고 배우를 찾는데 사실 저는 이제 21학번인데 입학 전부터 저는 우리 선배를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좀 학교 애교심이 상당해서 학교 작품을 막 왓챠에 있고 이런 걸 막 찾아보고 학교 선배들 수소문해가지고 입학 전인데 막 링크 받아서 불법으로 보편영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를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 영화를 찍으면 우리 선배님한테 오디션 제의를 꼭 해야겠다. 물론 와주실지 모르겠지만 잘 써야지 하고 이제 썼는데 쓰고 제가 1등으로 보냈어요. 오디션 봐달라고. 근데 그때도 되게 바쁘셔가지고 촬영 끝나고 시나리오 읽어보겠다 고맙다 했는데 촬영 끝나고 읽어보시고 바로 오디션 보러 와주신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뻤고 오디션도 마지막 순서셨는데 보자마자 막 보고 나가시는데 제가 같이 해요 이렇게 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어제 그랬어요. 그리고 예인은 제 동기인데요. 태은은 입학할 때부터 또 제가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얘랑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 다가가서 친해지고 너 진짜 좋은 배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꼬셔가지고 은우 쓰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 작품에 익숙해지게 태은을 사랑하게 옆에서 가스라이팅을 계속 1고 2고 3고 4고 막 다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은우 딱 선정돼서 오디션이 열리자마자 바로 오디션을 보러 오더라고요. 그렇게 2명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우라는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저는 시나리오 쓸 때 그냥 정말 번뜩 이름을 생각나면 그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막 머릿속에 수천 가지 이름을 막 이렇게 막 돌려보다가 딱 은우 태은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네, 별거 없습니다. 예, 또 질문 받기 전에 제가 김혜지 플러스 지사님께는 이제 유언비어라는 제목 같은 경우가 주는 느낌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제목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저희 감독님이 말장난을 좋아하셔서 일단 유언비어라는 제목은 유언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퀴어의 이야기가 뭐랄까 유언비어처럼 뭔가 뜬소문처럼 전해져 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 이렇게 당당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또 이중적인 의미로 유언비어라고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뒤쪽에 손 들어주셨는데요. 네, 뒤쪽에 먼저 네네네 모자 쓰신 분 질문 받고 안경 쓰신 분도 질문 그 다음에 받아보겠습니다.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단편 너무 잘 봤고요. 유언비어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유언비어 속에 그 갤러리 대표님 영상은 감독님이 만드신 건지 아니면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져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호수인데요. 호수탕이 로케이션에 적혀져 있던데 혹시 거기서 따신 건지 그리고 평택을 고르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사님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호수탕은 성북구에 실제로 있는 목욕탕이에요. 그래서 호수 사우나가 있어가지고
네, 호수를 바로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그 장소 덕분에 그 좀 목욕탕이랑 호수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서 했어요. 그리고 평택 아니고 사실 태백인데 태백에 가는 이유도 그 저도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한강이 어디서 흐르기 시작하는지. 그러니까 좀 검색을 하니까 한강의 발원지가 영화에도 나오는데 태백 검령소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뭐 사실 물이 계속 흐르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도 가가지고 인서트 찍고 왔습니다. 네, 그 태백의 이제 한강의 분원지라는 곳을 딱 보게 됐을 때 받은 인상도 있으셨을까요? 정말 뭔가 이렇게 막 거창하거나 그런 느낌이 있으셨나요? 제가 인서트도 쓰게 된 게 좀 제가 살면서 본 시냇물이나 그냥 강가랑 조금 느낌이 달랐던 게 이렇게 굽이굽이 쳐져 있고 이끼도 많고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도 막 송송 나 있고 그래서 그냥 그걸 발원지라고 생각하고 봐서 좀 더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르겠는데 좀 좋았어요. 좀 맑을 것 같은 느낌? 모든 걸 정화해 줄 것 같은 느낌. 그랬어요. 네, 목욕탕 같은 느낌. 그런 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김혜지 프로듀서님. 네, 일단 그 엄청난 영상은 저희 미술 감독님이 만들어 주셨는데요. 저희 미술 감독님이 미술 감독도 하셨지만 사실은 원래 모션 그래퍼세요. 그래서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이걸 못하게 만들으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영화에서 웃긴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이제 처음에 그 시나리오대로 만들어 갔는데 이게 은근히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될 것 같다 해서 뭐 키프레임도 빼고 뭐 효과도 빼고 해가지고 더 못 만드는 방향으로 계속 수정을 거듭해서 나온 게 지금의 그 아름다운 작품이고요. 네, 또 질문이 뭐였죠? 그것이었나요? 네, 아무튼 그래서 또 웃긴 것이 제가 어제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갤러리 대표인데 왜 도대체 이렇게 미감이 좋지 않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이게 갤러리이긴 하지만 원래는 이제 그림 쪽을 하셨던 분이고 영상은 약간 취미로 그러니까 설레라는 인물이 계속 뭔가 쟁취하고 나아가고 이런 인물이라서 뭔가 노인 대학에 가서 영상을 배워보겠다 하고 갔는데 사실 영상의 미감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뭔가 과제로 만드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만드셨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손 옆쪽에 들어주셨는데요. 네,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아니요, 저 뒤쪽에 맞죠. 네, 받아보겠습니다. 손 한 번만 다시 들어주실래요? 네,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고 앞쪽에 계세요. 안경 쓰셨습니다. 정말 즐거운 이야기하고 뽀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나이대, 다양한 방식으로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영상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다 엮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보면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정말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제 특수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에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제 연기를 하시면서 연출을 하시면서 주안점을 두신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그럼 김주영 감독님부터 이렇게 차례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주안점은 어디에 두셨나? 네. 일단 이제 어쨌든 서사가 저는 이제 사실 비장애인으로서 장애 서사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또 퀴어 서사도 근데 둘 다 그러니까 조심스럽다는 게 막 이 영화 속에서 캐릭터가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뭔가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영화 내에서는 그렇게 저는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글을 수정해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그냥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보편적으로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좀 더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이거 시나리오 단계부터 쓰면서 뭔가 교수님들과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피드백, 질문이 그래서 은우랑 태은이는 뭐 사겨? 뭐 그래서 사랑이야? 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로맨스 그런 장르라기보다 장르를 굳이 정하라면 저는 항상 우정이야. 아니 성장이야. 약간 차라리 우정에 가까워. 그 뒤에는 이 이후의 사건은 뭐가 됐든 자유고 저는 뭔가 사랑을 담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둘이 로맨스 막 어떻게 보면 좀 로맨스처럼 보일 수 있는 장면들 이런 거를 좀 빼려고 했던 것 같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찍어놓고 편집하면서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좀 뭐 섹슈얼하게 보이는 타이트도 있고 내가 찍어놓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냥 정말 풋풋한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두 역할 배우도 그렇고 캐릭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사실 뺀 컷이 되게 많거든요. 너무 너무 그래 좀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냥 2명을 최대한 관객이 영화 끝났을 때 은우랑 태은이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 둘이 사랑하고 말고는 사실 뭐 상관없고요. 그냥 관객이 이 두 캐릭터한테 빠졌으면 좋겠다를 좀 중요시 여기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강채영 배우님. 질문해 주셔가지고 생각을 곱씹으면서 해보다가 어쨌든 제가 한 몇 년 전에 찍었던 단편 영화랑 틴더 시대 사랑이랑 다큐 게이다 2개가 생각이 났는데요. 틴더 시대 사랑 같은 경우는 어떤 작품이 있는데 그 중앙에 있는 인물을 역할을 했었거든요. 정말 레즈비언인 연주를 연기했었던 거고 다큐 게이다 같은 경우는 그 게이인 이 사람을 취재하는 곁에 있는 사람을 연기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어찌됐든 그냥 그 글 속에 있는 대사에 대한 마음을 그냥 생각한 것 같아요. 2개 다 생각해보면은 어쨌든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취재하러 온 사람이지 라고 제일 중요하게 말이 좀 이상한데 그 점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거 말고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사실 어쨌든 다 사람 마음이고 이 사람이 아픈 거고 이 사람이 속상한 거고 그 얘기 듣는 역할을 그냥 충실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김채영 배우님. 네, 뭐 저도 성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사랑은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그 민규 형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그러기 참 좋은 사람이었죠. 너무 귀엽고 네, 사랑할 구석이 많은 사람이라 네,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수님. 저는 사실 관객은 고려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약간 극적이라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이야기들이 되게 긴박한 상황이나 아니면 뭐 어쨌든 주인공의 뭐 간절한 바램들이나 그런 것들로 시작을 하는데 그때 뭐 한창 상영관에 걸리는 영화들도 다 뭐 재난 뭐 이렇게 커다란 뭐 그런 얘기들이었고 제가 겪고 있는 상황도 너무 극적이었어요. 갑자기 한 달 반 남은 상황에서 연출 안 하겠다고 그래서 어쩌면 극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더 극적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반항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두 사람의 주고받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보편적인 이야기로 되었다니까 참 다행이고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김혜리 프로듀서님께서는 뭐 이렇게 감독님의 연출에 주안점도 있고 또 촬영도 하셨으니까 아마 촬영에 있어서에도 또 생각하신 바가 있으셨을 텐데 모두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것을 종합해서 이야기하기 좋은 것이 인형의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인형의 캐릭터를 이혼 전문 변호사로 설정을 한 이유는
지금 세계관 안에서는 동성혼이 법제화가 된 지 5년 정도가 지난 상태예요. 그때는 약간 그 엄청난 축제 같은 분위기도 지나갔을 것이고, 그렇다고 아직 성숙하게 뭔가 자리 잡지도 못했을 시기라고 저희가 상정을 하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인형 캐릭터를 좀 들여다보면은 인형은 이혼 전문 변호사이고, 그래서 이걸 일로 대할 때는 상당히 프로페셔널하게 뭐랄까요, 자본주의적으로 잘 대하지만 실은 자기 안에서는 어떠한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혐오가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형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이고, 잠시만요. 네. 좋으셨나요? 네. 제가 감독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인형이 이혼 전문 변호사로 설정을 한 이유는 사실 그 대만에서 동성혼이 법제화가 되고 나서 일주일 안에 20커플 이상 이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결혼이라는 것이 아름답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결혼 왜 하지? 결혼 미친 짓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결혼을 할지 또는 결혼을 하지 않을지 선택권을 가지는 것이 혼인평등이지 않은가 해서 인형이 이혼 전문 변호사로 캐릭터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질문 안 나오셨으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쪽지에 적은 게 엄청 많네요. 잘 해가지고 네네네. 답변은 알겠습니다. 예, 또 질문 받아볼게요. 네. 아닌가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네. 바로 없으시면 그 다큐게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님 한재희 감독님이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두 배우님께서 또 한재희 감독님하고 작업하시면서 느낀 또 소감도 있고 그런 경험도 있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김채영준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한재희 감독님 그 본인의 장편 영화 촬영 중이셔서 못 오셨고, 굉장히 오고 싶어 하셨고, 항상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밝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밥도 잘 사주고 네, 그리고 대화가 참 편한 감독님이셨다고 생각해요. 의견 같은 것들 제시하면은 바로 생각해보고 좋아, 아니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래서 이렇게 좀 간단 명료한 되게 이렇게 이렇게 말을 못하지.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 네, 좀 명확한 사람, 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안채영 배우님. 제이 감독님은 제가 비록 어쨌든 그 다른 장편에서는 오래 봤었고 실제로 감독님으로서 만난 건 하루였잖아요. 물론 그 전에 리딩을 하긴 했지만, 근데 저는 그냥 뭐랄까 그 되게 어떠한 격식이라 해야 할까요? 그 뭔가 벽 같은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되게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어가지고 찍을 때도 그게 저를 좀 안정시켜줬던 요인이었던 것이, 제가 저거 작년에 찍을 때 진짜 좀 정수가 불안했었거든요. 약간 이런저런 공연 준비에다가 되게 그냥 엄청 막 몸에 독소가 있을 정도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제이 감독님 괜찮다 말해주시고, 용준 배우님이랑 민규 배우님이 진짜 엄청 많이 저한테 무슨 친동생처럼 처음 만난 배우님인데 되게 심지어 용준 배우님은 그 리딩 때 뵙고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너무 저한테 잘 따스하게 대해주셨거든요, 배우님들이랑 감독님께서. 그래서 그때 되게 불안하고 힘들었었는데, 왜냐면 대사량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됐었나 봐요, 심적으로. 근데 아무튼 결론으로 와서 되게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셨던 분이어서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죠. 그때 힘들었는데 저 많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여러 명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두 개 정도 더 질문 받을 시간이 있는데요. 네, 질문 있으시면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 계신데요. 예. 고요. 그 호수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 제가 느끼기에는 영화를 보면서 태백에서 이제 뭐 한강이라던가 이렇게 흘러가는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목욕탕이나 호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고여있는 장소, 물이 고여 있을 수 있는 장소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게 뭐 성질이 대비되도록 일부러 설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이미 목욕탕이 섭외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설정을 하려고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목욕탕 이름이 호수인 것도 참 낭만적이라서 너무 잘 지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섭외되었을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딱히 답변은 뭐 묵묵부답이셨는데 근데 목욕탕 물도 제가 이제 청소 방법 배우면서 보니까 사실 살면서도 미리 알고 있었지만은 결국 물을 빼면 또 흘러가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쓰고. 그래서 저도 아까 감독님 성함을 까먹었어요. 감독님 말씀처럼 사실 그때 쉽지만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20대 어느 20대가 그렇듯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흘러가도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도 계속 영화를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좀 근근히만 버텨도 될 수도 있겠다. 너무 뭔가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 뭔가 듣고 싶었나 봐요 그때. 그래가지고 흘러가는 성질에 주목해서 마지막에 검은 화면에 막 파도가 막 치잖아요. 그게 약간 위로처럼 될 수 있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비도 되죠. 고여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흘러가는 거니까. 네. 또 당시 감독님의 심정이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 다 시간이 돼가지고 아마 감독님, 배우님, PD님 이렇게 마지막 인사 말씀 하셔도 되고 또 프로듀서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감독님이 캐나다에서 필름스쿨에서 영화를 열심히 만들고 계신데 저희 감독님 자체가 장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레즈비언 코미디 영화를 꾸준히 만들고 계세요. 이렇게 정말 어디서 본 적이 없는 언젠가 완벽하게 막 모든 영화 중에 제일 잘 만든 영화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꼭 생각이 나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계시거든요. 유승현 감독님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유승현 감독님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는 또 저희 여성 영상인 네트워크 푸푸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요거를 협업 프로젝트라는 것으로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 매 기수마다 하나씩 그게 뮤직비디오가 될 때도 있고 영화가 될 때도 있고 아트 필름이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모여서 작품들을 만들어 가는데 좋은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올해도 최근에 또 영화 하나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성 영상인 네트워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특히나 영상계에 계신 여성분들 계시면 여기 오면 정말 마음이 든든한 사랑하게 되는 동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스타그램 주소는 FFFPIJ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까 했던 답변을 하다가 좀 말실수를 한 것 같은데 관객을 제가 고려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엄청 많이 고려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아주 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대해서 따라갈 게 없잖아요. 자칫하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예쁘게 제 기준 제가 저한테 예쁘다를 충족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처음 찍다 보니까 뭐 아쉬운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것도 신경 썼고 음악도 신경 쓰고 그런 노력들이 요즘 하던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 영화가 다른 예술 사이를 이렇게 비집고 다녀서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 음악이 미술이 될 수 없고 뭐 미술이 무용이 될 수 없는데 영화는 그걸 이렇게 사이사이를 이렇게 다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치, 내가 예쁘다 생각하는 그 한 스틸의 그 장면도 또 내가 음악을 신경 쓴 것도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겉멋이 아니고 뭔가 그 예쁘다 그 좋은 느낌을 뭐 찾던 게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제가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다큐멘터리는 제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찍을 수도 없고 또 하는 그런 제약들이 많아서 제가 음악 사용을 막 고려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음악에 기대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영화 만드시는 분들이 다들 이렇게 즐겁게 고민하신 거 보니까 저도 재밌었고 저도 앞으로도 재밌게 고민하면서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관객분들께서 기억하시는 거는 관객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건 남을 것 같은 든든한 예감이 들고요. 김재용 배우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재희 감독님은 지금 장편 영화 골목식당이라는 영화를 촬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개봉을 할 테니까 하면은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네, 저도 열심히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스크린에서 관객분들을 마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보러 와주심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다큐게이다 보다가 저 오늘 처음 봤거든요. 보다가 그 뒤에 이제 민규 배우님이 이제 애인에게 나 죽는데 하면서 막 되게 진지하고 덤덤하게 얘기하잖아요. 나 죽는데 그러니까 나 할래, 나 이거 시위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을 두 배우님을 이렇게 보는데 그치, 저기 맞지, 뭐가 중요하지? 지금 내가 막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는 게 맞긴 한데 이제 남의 시선 신경 쓰고 뭐 내가 한 말 검열하고 막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쭉 보다가 이제 그 감독님 영화 가장 보통의 하루 보는데 그 어쨌든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소행성 충돌 맞을까요? 그 소행성? 혜성. 네. 혜성이 세상을 덮치고 이제 그 둘은 가장 서로를 지그시 같이 존재하면서 끝이 나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조금 겹치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되게 보는데 약간 좀 좋은 의미를 먹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영화 보러 오신 여러분들도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나 말들을 잘 이렇게 풀어나가는 시간으로 이렇게 올해를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다. 이런 감히 조언을 제 스스로에게 하면서 해보고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유튜브 하거든요. 뚝지 구독 해주셔도 되고 가끔 근데 혼자 계실 때 보시면 좋거든요. 같이 이렇게 돌려보는 그런 건 아니고 관심 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신혜연님. 유튜브 되게 재밌거든요. 다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연출로서 이렇게 이곳에 이 썸머 프라이드 영화제 연출로 초청된 것도 사실 너무 영광이고 너무 잘 하시는 필모 그득한 연출분들과 배우분들과 나란히 지휘를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뭔가 나 정말 영화판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저한테는 소중한 영화라서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언급을 많이 했는데 우리 선배한테 고맙다고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도 너무 영화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2년 전에 찍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그냥 연출됐다고 막 떵떵거리면서 찍은 거거든요. 막 나 연출이야 이러면서 막
근데 저보다 진짜 몇 기수나 높은 선배님께서 얼마나 제가 답답했을까. 진짜 얼마나 답답했을까. 근데 그래서 한 컷 한 컷 한 테이크 한 테이크에 그러니까 그 씬의 완성도를 제가 높인 것보다 선배가 높인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큰 화면으로 보면서 아 내가 현장에서는 너무 급박해서 시야가 이만해서 연출인데 컨티 보고 연출인데 막 연기 안 보고 그런 순간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 순간조차 묵묵히 다 채워주셨구나를 편집하면서도 엄청 느꼈고 이거 보면서도 아 그냥 내가 디렉팅한 게 아니라 아, 너무너무 선배도 이 영화를 정말 진심으로 해줬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영화 보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은우 계속 이러면서 봤거든요. 잘 봤어요. 오늘이 거의 제가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상영이라는 생각, 어떻게 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거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보는 내내 감개무량.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화를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11시라는 시간이 참 쉽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침형이신 분들은 가장 활동적인 시간에 또 여기 와주신 거고 또 야행성인 분들은 가장 비활동적 시간에 와주신 거라서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또 프라이드 영화제에서 항상 느끼는 건데 보다 보면 항상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 근데 저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다 너무 사랑이 가득한 그 영화들을 봐서 오늘 너무 좋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루 저 가장 보통의 하루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오늘 하루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소중한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고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